예, G20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밤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합니다. 네, 한편 내일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두 정상이 만난 건데요. 네. 무엇보다 시 주석이 지난주에 북한을 다녀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전달했을까 궁금했는데 네. 비핵화, 대화 의지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물론 이제 시 주석의 말을 간접으로 전달한 겁니다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였습니다. 또 그것은 앞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이나 모레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한 두 달을 거칩니다만 전달하는 이제 이런 차원의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간에 북한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3차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하고 싶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서신을 통해서 지금 두 지도자 간에 이제 왕래가 있었습니다만 그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통해서 그 서신의 내용이 다시 한번 그 확인되는 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다. 이것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이제 새로운 개선법 요구할 때 그때는 사실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데 있어서 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많이 떨어진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핵화라는 것을 언급한 것도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당시에는 그 2월 그 하노이 회담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된 거죠. 북한 내부에서 이 비핵화 문제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 친서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보면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입장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비핵화 얘기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그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여주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그 시정연설에서 셈법을 바꾸라고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언급을 했거든요.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이 의미들이 적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실 전달이 미리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시진핑 국가주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조금 가능성을 좀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뭐 대화를 하진 않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할 것 같다. 다른 방법으로 서로 소통할 것이다라는 걸 최근에 이제 G20 정상회의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또 표명을 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렇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 세 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하나는 지금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하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고 또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에 또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 여러 가지 생각을 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간접적인 그 루트를 통한 상호 간의 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건 대표가 어제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데 지금 북측 그 실무자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알 수 없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또 북미 간에는
비공식적으로는 저는 지속적으로 실무 접촉이 수준은 어떤 수준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거라는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함의를 담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북미 간 실무 접촉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예, 비건이 정말 와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 무제 조율 차원에서 뭐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요. 네. 자기 상관인. 네. 그런데 과연 판문점이랄지 다른 장소에서 북측과 만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만약에 만난다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담판은 아닐 것 같고요. 적어도 친서 내용 그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생각하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북한 측에 전달하는 수준의 그 접촉은 가능하겠지만 예.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지금 금방 결정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단지 이제 DMZ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DMZ에 가서 얘기는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능성 있는 얘기는 아마 획기적인 것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나는 이제 기존의 핵 폐기 주장을 좀 반복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한 수정 제한도 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름도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정은 북한이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이런 것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친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과 연결시켜서 상당히 좀 체면을 세워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시주석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들었고 DMZ에서의 뭐 메시지를 좀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나서 DMZ에서 어떤 연설을 한다면 그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어찌 보면 답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선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날씨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괜찮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예, 이번에는 갈 수는 대통령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안개 때문에 못 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JSA에서 한 2시간 기다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또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상당한 어떤 신뢰를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번에 비가 안 와야 됩니다. 장마 지금 시작이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JSA 또는 화살머리 고지 인근 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두 지역 중에 한 곳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체제의 진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JSA를 가게 되면 지금 JSA 내에 북한군과 우리 국군의 지금 무장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저도 가봤습니다. 최근에 가봤는데 몇 시간 뭐 지나더라도 과거 같으면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는데 관광객들도 한 20-30분 지나면 여기가 JSA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예.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런 곳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그런 과실들이 어떤 거라는 것을 좀 직접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서 북측을 향해서 또는 전 세계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된다면 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평화체제 달성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 계속 전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준다면 그럼 다소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보신다는 현재로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깜짝 이렇게 만남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종전선언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원론적 측면이나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예. 뭐 그런 의미만으로 저는 아주 큰 예. 그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예. 그래서 JSA 방문 그 자체만으로 또 화살머리 고지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예.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 우선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또
북미 관계를 또 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 표명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시 주석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의지도 사실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네. 화해 협력 추진할 용의가 있고 한반도에서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와 비슷하게 또 북한 매체에서는 전혀 다른 그 비슷한 시기인데도 전혀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네, 겁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화해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에는 남북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언급은 사실 좀 약간 삐걱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외무성의 미주국장이라고 하는 미국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당히 좀 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북미 간의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중국에 또 끼었으니까 중국의 입장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그동안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나서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중국의 입장 좀 들어주자라고 하는 측면도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가 좀 나쁠 경우에는 그 다른 문제도 쉽게 풀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간의 문제가 되고 북미 간의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지원의 상당 부분 우리가 좀 떠안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정부를 그렇게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의 입장을 조금 좀 세워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축소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예. G20 정상회담 직전에 또 오늘도 다른 얘기도 뭐 좀 비난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의외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연합뉴스 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하고 서면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북미 밀밀 접촉 좀 대화 진행되고 있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고요. 네. 또 우리 측의 북미 대화 당사자 아니니까 남측은 좀 간섭하지 마라,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좀 우리 측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강한 그 표현은 나왔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배제하는 측면보다는 예. 한국의 좀 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이제 북측이 봤을 때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권정근 대미 담당 국장입니다, 외무성에. 예.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실무 책임자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 권 국장의 발언은 이런 겁니다. 결국 남측이 빠져라라는 이야기 비슷한 이제 그 표현들이 나왔는데 예, 그렇게 네. 들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지금 이제 한미 동맹 중심으로 또는 한미 간에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미가 있다면 우리 한국이 이 북측과 미국 측의 그 중간에 서서 아주 그 냉정하고 객관적인 수준에서 봐야 되는데 미국 쪽이 너무 경도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북측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북측의 불만이 표시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또는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앞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이 남측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움직이되 북한의 입장도 상당히 고려하면서 그런 현재 판을 짜가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것이 그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라기보다는 북측 나름대로는 좀 예방 주사를 놓는 듯한 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말씀을 들으니까 두 네. 가지로 해석이 됐네요. 나설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네.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이게 약간 뭐랄까요 한미 동맹을 좀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한미 동맹 이간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 협력 관계가 이제 구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에 대한 북측 나름대로 이제 불만들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달라라는 좀 요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주요 통신사들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 기준을 세웠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영변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면 그렇습니다. 불가역적인 단계에 온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서 네. 이걸 두고 미국과 그럼 과연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가 있었을까?
라는 물음이 생기거든요. 예, 그 협의는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미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것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최소한 5군데의 핵시설, 의심시설이 있다. 그런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변 시설에 대한 것만 갖고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대 수준을 너무 높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미국과 이게 요거까지만 하자라고 합의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그럴 수도 전달하기 있고요. 위해서다.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북미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예.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잡고 가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예. 것이지 그게 협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영변 핵시설 전부가 완전 폐기되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접어든다고 예. 평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로 접어든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예.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그것을 과도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네. 곧 그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비핵화의 어떤 모든 조치들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것은 전혀 아닌 완전 겁니다. 폐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입구를 입구다. 들어가는 예,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해커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닙니다. 한 300개 이상의 단지입니다. 그 단지에는 여러 가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도 있고요. 또 그 여러 가지 그 북한 핵의 중요한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하나 있고 북한 핵 능력이 한 60에서 70% 정도라고 해커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폐기하면 그렇다면 비핵화의 어떤 완전 폐기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문은 제대로 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때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사드 얘기입니다. 예.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김 교수께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중국 전문가신데 이게 2017년인가요? 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실상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게 해석을 했죠. 예, 그런데 갑자기 시 주석이 이 사드 이야기를 꺼냈어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 쪽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사드 문제가 그냥 한중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키워드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드 문제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합의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사드의 작전 반경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요. 일본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바라볼 때는 자기네 활동에 대해서 그것이 탐지되거나 그것이 정보가 유출되거나라고 하는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한국 정부와 얘기를 했을 때는 미국 정부와도 협상의 레버리지로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지금 사드가 배치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활동, 장거리 네. 미사일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자, 사드 문제를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당신 문제,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또 입장 전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 사드 문제가 완전하게 합의는 분명히 안 됐지만 예. 과거보다는 상당히 톤 다운이 됐고요.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북한과의 협상 과정 속에서 사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과거의 인권 문제가 그렇게 미국이 협상을 할 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금 사드가 얘기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무기체계 상황 속에서는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에 대해서 활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해상 자유라든가 육상 자유대, 오키나와, 미국의 그 P3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근데 우리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 이 사드 문제도 그렇고 화해 문제도 그렇고 미중 간에 이제 그런
굉장히 신경전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대답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중할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그 답을 하는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 또는 한국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배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지금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결국 한중 간에 모든 다른 대화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미 또 한중 간에 또 한 세 가지 원칙을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핵화에 집중하면서 그 비핵화의 성과가 나오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드 문제도 좀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우선은 구동전의의 자세로 좀 가능한 것 또는 한중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또 어려운 것들은 좀 할 수 있는 것들의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자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시수석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내용상 그것은 뭐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상호 간의 공감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박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